안녕하세요. 40대에 비로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한 평범한 여자입니다. 어쩌다 보니 인생에서 결혼을 2번이나 하게 됐네요. 범상치 않은 인생이죠. 첫 남편과 2번째 남편과의 이야기, 그리고 20년의 공백 기간 동안 몰랐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털어놓을까 해요. 제 첫 결혼 생활은 아무것도 모르던 때묻지 않은 20대 때 시작됐어요. 부모님과 일찍 헤어졌던 저는 일찌감치 사회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남자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같은 일을 하면서 만나 자연스레 서로를 알아보고 이끌리게 됐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살림부터 합쳤어요. 마음이 많이 지치고 외로운 상태였다 보니 사람에게 이끌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았죠. 서로의 가족이 돼주자고 약속한 뒤 조촐하게 반지를 나눠 끼웠고 결혼식이라는 걸 딱히 하지 않았어요. 서로 편지를 써주며 앞으로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한 그날을 우리만의 결혼 기념일로 정했죠. 둘 다 가진 건 없었지만 소꿉장난하듯이 살다 보니 웃는 날도 많아지고 행복한 날도 생겨났네요. 이렇게만 살아도 참 좋겠다. 이 남자만 내 곁에 있어도 평생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둘이 열심히 모아서 번듯한 집 하나 마련한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날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 1년이 지날 무렵 그 사람은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느 날부턴가 분위기가 바뀐 거 있죠? 뭘 물어봐도 대답도 잘하지 않고 저를 마치 피하는 것처럼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일찍 집을 나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남편의 핸드폰을 모르고 떨어뜨려서 깨졌는데 그걸 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고치는데 얼마인지 알아? 네가 돈 벌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요즘 이상한 거 알아? 왜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데? 갑자기 왜 신경질을 내는데? 정신 좀 붙들고 살아 좀. 너는 무슨 애가 툭 하면 사고를 치냐? 솔직히 말해봐. 여자 있지? 뭐?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여자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어. 여자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정 떨어진 거고 꼴 보기도 싫은 거잖아. 내 말이 틀려? 틀리면 반박해봐. 이유도 없이 싫은 티 팍팍 내지 말고 제대로 된 걸 좀 말해보라고. 우리 요즘 대화만 하면 겉도는 거 알아? 알맹이가 없는 기분이야. 내 심정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아?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라고. 제발 이야기 좀 해줘. 부탁이야. 너무 답답해서 그래. 여자가 있으면 있다, 도박을 했으면 했다 말을 좀 해보라고. 그날 남편은 제가 아무리 추궁하고 또 추궁해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고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달랑 쪽지 한 장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안해. 그 3글자가 다였죠. 말이 되나요? 이렇게 책임감 없고 회피하는 인간이라니.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최악은 아닐 거라고 굳게 믿었던 저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굳건한 관계가 단지 3글자만 적힌 그 쪽지로 무너지는 게 말이 되냐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순 없다고 남편을 끝까지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 싶고 내가 했던 결혼 생활이 꿈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아직이었던 저희였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의 아내라는 걸 증명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이 세상은 그 사람이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흘러가는데 저 혼자 멈춰진 기분. 그 기분이 너무 암담했어요. 남편이 사라진 직후에는 당황한 마음이 컸는데 그 마음이 점점 증오로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싫어져서 떠나도 말은 해주고 떠나야지. 갑자기 홀랑 떠나버리는 게 말이 되나요? 그놈에게 마음을 다 줘버렸는데 이제 와서 저를 버린다는 게 괘씸하고 원망스러웠어요. 일단 그놈을 찾아서 머리채를 잡든 멱살을 잡든 제대로 된 이유를 알아내 시원하게 끝맺음이라도 하고 싶었네요. 그래서 그놈의 행방을 찾아다녔어요. 그리움의 마음으로 시작한 남편 찾기가 실망과 좌절의 마음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절친 중에 현철 씨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남편의 절친이기도 하지만 저랑도 꽤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일하게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남편의 근황을 알아내겠다며 발벗고 나서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어느 날 남편의 최근 소식을 알게 됐다며 저에게 운을 띄우더라고요. 재수 씨, 근데 이 이야기는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뭐든 해주세요. 지금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소식 좀 들려주세요. 알아낸 게 있나요? 그게... 그놈이 살림을 차렸답니다. 살림이라뇨? 새 출발하겠답시고 다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나 봐요. 한심한 놈. 친구들한테도 연락 다 끊어버리고 여자 하나만 보고 도망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놈 소식 알고 있는 지인이 한 명 있는데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하네요. 진짜로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오다 가다 술 마시다 만난 여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현철 씨가 뭐가 미안해요. 다 제가 저지른 잘못이고 사람 하나 잘못 믿은 제 탓이죠.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친구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마음 많이 힘드시죠? 그런 놈은 그만 잊고 재수 씨도 새 출발하세요. 주제넘은 말일 수도 있지만 재주 씨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놈이랑 사는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놈은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놈입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더니 정말로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낯설어진 모습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꾸역꾸역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했던 제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은 저를 단칼에 끊어내듯 도망을 가버리고 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렸네요. 그 배신감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럴 거면 평생을 약속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지를 끼워주면서 제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말,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 믿어달라는 말, 전부 거짓이었던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함으로써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게 억울했습니다. 사람 자체에 증오심이 생겼다는 게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이제 저는 어떻게 사람을 믿고 의지하나요? 그 이후로 정말로 칩거 생활을 하다시피 그 어떤 사람과도 접촉하지 않고 혼자 살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끝없이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만 제 인생에도 변화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잃고 지낸 지 10년이 지났고 어느새 제 옆에는 다른 남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현철 씨였죠.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다시는 남자를 믿지 않겠다고, 결혼이라는 걸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현철 씨의 다정함과 자상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말았네요. 현철 씨도 한번 갔다 온 돌싱이고 저도 남편을 잃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통하는 게 많았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현철 씨는 저에게 참 많은 걸 해줬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현철 씨한테 내가 당신한테 받은 걸 보답하려면
평생 은혜를 갚아도 시간이 부족하다 라는 말을 했겠어요. 이렇게 헌신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또 있을까? 어쩌면 이 사람과 만난 것 또한 운명이고 인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조심스레 저희는 부부가 됐습니다. 내가 또 사람을 믿어도 될까? 행복할 수 있을까? 끝없이 고민했지만 인생은 짧잖아요. 결국엔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정답이겠더라고요.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남편의 절친과 새 가정을 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 인생도 참 가관이다 싶긴 했지만 팔자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쩌겠어요. 이미 다른 여자랑 살림까지 차리고 연락 한 번 없는 놈을 제가 마냥 기다리고 그리워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도 새 출발하냐? 나도 한다 하는 오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현철 씨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비로소 저도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죠. 혼자 칩거 생활을 할 때는 슬로우로 흘러가던 제 인생이 현철 씨와 함께 지내자마자 빠른 속도로 휙휙 지나가더라고요. 어쩌면 나도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게 가능한 평범한 여자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마음에 품게 됐죠. 결혼 생활 초반부터 임신을 시도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임신 시도만 하며 결혼 생활을 보내게 됐죠. 내가 여자로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싶어 좌절해 있을 땐 현철 씨가 저를 다독여줬네요. 당신 탓이 아니야. 아직은 아기가 우리한테 올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우리 둘이 신혼생활 충분히 하라고 시간 주는 거라고 생각하자. 그동안 여행도 많이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면 되지. 그리고 난 아기가 없어도 상관없어. 우리 둘이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 다만 당신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히 가졌으면 좋겠어. 40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다가오니 저도 많이 성급해졌나 봅니다. 어쩌면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저도 조금씩 체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새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어느새 전 남편은 잊혀져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철없던 시절의 소꿉장난이었고 실수였던 거잖아요. 결혼 생활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가벼운 관계였죠. 진정한 사랑은 현철 씨라고 믿고 그렇게 평생을 현철 씨와 함께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잔잔한 호수 같던 제 인생에 누군가 큰 돌덩이를 던지기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혼란이 올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놈을 잊고 지낸 지 언 20년. 강산이 2번이나 변할 세월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놈의 얼굴도 가물가물했습니다. 20대에서 40대가 된 저를 그놈이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때는 현철 씨가 출장을 갔던 날이었고 저는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날이었어요. 야식을 먹으려고 간단하게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던 중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지연아! 동네에서 제 이름을 불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고 가던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 또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웬 남자가 서 있었죠. 누구세요? 지연아, 나야. 누구시냐니까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나 기억 못하겠어? 그 남자는 저에게 점점 다가왔고 가까워질수록 그 남자의 이목구비가 확연하게 보였어요. 눈과 코와 입, 갑자기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20년 전 쪽지 한 장 남기고 사라진 전 남편이었어요.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심정일까 상상한 적이 종종 있었는데 막상 마주하니 당혹스럽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너무 놀란 저는 말도 섞지 않고 뒤돌아 앞만 보고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지연아, 나랑 얘기 좀 해. 제발 부탁이야. 이제는 남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아니지. 그쪽은 이제 남보다 못한 사람이지. 뻔뻔하게 20년 만에 찾아와서 얘기 좀 하자고? 내가 만만하니? 할 얘기가 있어. 난 없어.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너 지금 현철이랑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왔어. 그래서? 한때는 네 절친이었던 사람이랑 내가 새 가정 이루니까 열받아서 찾아왔니? 네가 무슨 상관인데? 다른 여자한테 홀랑 넘어가서 살림 차리고 잠수 탄 주제에 네가 할 말이 있어? 나라면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어. 차마 찾아오지도 못했을 거라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놈의 미안하다는 말 꺼내지도 마. 지긋지긋해. 너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는 말만 들으면 몸서리가 쳐질 지경이니까 그만하라고. 지연아, 딱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어? 미쳤니? 딱 하룻밤이면 돼. 이야기만 하자고. 알다시피 난 가정 있어. 남편 있다고. 현철이 지금 집에 없는 거 알고 왔어. 제발. 나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너무 힘들었어. 목말라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와. 꾸역꾸역 서 있긴 하지만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 말 좀 들어줄 수 없을까? 나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온 거야. 너한테는 20년이 찰나처럼 지나갔겠지만 난 지옥 그 자체였다고. 그제야 그 사람의 행색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적어도 한 달은 씻지 못한 게 분명한 차림에 새카맣게 타버린 피부, 눈 위에 상처까지 보였어요. 일반적으로 살아오지 못했을 것 같은 그 모습에 마음이 요동쳤네요. 마치 노인의 피부처럼 거칠게 갈라진 손으로 저를 덥석 잡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하룻밤만 머물게 해달라는 그 남자를 보는데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이 됐을까 싶더라고요. 마음은 안 된다고. 남편이 있는 내가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그 남자를 냉정하게 내칠 수는 없었어요. 일단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나를 왜 떠났는지,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여태껏 어떻게 살아왔길래 꼴이 이 모양인지. 일단 지난 세월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인생도 깔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없는 집에 그 남자를 들이게 됐습니다. 괜히 어색해서 차라도 한잔 할래? 하며 물었더니 혹시 라면 있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하나 끓여줬더니 개눈 감추듯 먹고는 민망한지 설거지는 내가 할게 하며 일어서대요. 답답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설거지는 됐고 할 말이나 해. 나한테 할 말 있다며.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어. 나를 떠난 이유부터 말해. 정말로 딴 여자랑 살림이라도 차렸던 거야? 그럼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쪽지 하나만 남기고 도망가면 다야? 누가 그래? 내가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다고? 현철 씨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알아? 말하기 난감한 얘기라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렵게 얘기해 주더라. 현철이 그놈이 그래? 어떤 여자라고 그러디? 어떻게 만난 여자라고 하디? 나도 궁금하네. 무슨 소리야? 말 똑바로 해. 내가 여자 있냐고 물어봤을 때 딱히 부정하지도 않았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쪽지 한 장 남기고 사라졌어.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받았잖아. 심지어 현철 씨도 여자 있는 게 맞았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억울하면 직접 해명을 하던가. 왜 이제 와서 사람 찝찝하게 이상한 말을 늘어놓는 건데? 그리고 지금 사과가 먼저 아니야? 날 버린 것 자체가 잘못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잖아. 20년 만에 사과받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긴 하지만 나는 미안하다는 세 글자보다 더 긴 말이 듣고 싶었어. 그 쪽지 받고 내가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한 줄 알아?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난 널 지키고 싶었어. 그뿐이야. 헛소리 그만 집어치우고 제대로 된 이유 말해. 오늘 꼭 이유 들어야겠어. 그래야 당신이라는 사람과도 제대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왜 그렇게 갔는지 얼른 해명해. 다른 건 필요 없어. 빚을 좀 지게 됐어. 그거 수습하려고 하다가 일이 더 커져버려서 그래서 비겁하게 도망가게 됐어. 나도 그날을 두고두고 후회해. 겨우 빚 때문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진심이야. 여자는 있지도 않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쭉 너 하나뿐이었어. 만날 틈도 없었고 만날 정신도 없었어. 나라면 같이 갚아나갈 방법을 생각했을 거야. 소중한 인연을 쉽게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당신한테 난 그런 존재였어? 힘든 일 있으면 가차없이 버릴 정도로 하찮은 사람이었니? 너랑 결혼 생활 하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우연히 만나게 됐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일자리를 권유했는데 솔깃하더라고. 그때 한창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돈 모으며 살았을 때니까 욕심이 났어. 남들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빠르게 나아가는데 우리만 제자리 걸음이었잖아. 마음이 조급해지고 성급해지니까 다른 건 보이지도 않더라. 빨리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돈을 불리고 싶었어. 전원주택 하나 사서 텃밭도 가꾸고 마당에 우물도 만드는 우리의 꿈을 빨리 이루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투잡을 시작했지. 너가 건강 안 좋아진다고 투잡하는 거 극도로 싫어했잖아. 그래서 몰래 했어. 얼른 돈 벌어서 우리 아내 예쁜 가방 사주면서 놀라게 해주고 싶었지. 금방 돈 모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시작부터 꼬였어. 분명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던 그 일이 알고 보니 사기였던 거야. 돈을 벌긴커녕 빚만 쌓였어. 심지어 그 빚이 이상하게 점점 더 불어갔지. 이것저것 이유를 갖다 붙이더니 전부 나더러 갚으래. 그렇지 않으면 와이프한테 그 빚을 떠안기겠다는 거야. 그때 정신이 확 들더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어. 아내 몰래 일을 한다는 게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야.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아내를 찾아가서 협박하겠다는 말에 무릎 꿇고 제발 우리 아내만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 그리고 아내랑은 진작에 헤어졌다고 더 이상 만나지도 않고 법적인 부부도 아니고 이젠 남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명하면서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게 유일하게 너를 지키는 길이었으니까. 차마 빚 때문에 헤어지자고 말 못하겠더라. 나한테 실망할 네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서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어. 나도 알아. 내가 비겁하고 무능력하고 최악의 남편이었다는 걸. 하지만 적어도 너한테 빚을 떠안기고 싶지 않았어. 일단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나 혼자 해결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 그래서 도망쳤던 거야. 그게 이유라면 더 실망이네. 대단한 이유였으면 이해라도 하려고 했는데 고작 사기당하고 빚을 져서 도망갔던 거였어? 그때 나한테 말했어야지. 같이 해결했어야지. 가뜩이나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만 하고 사는데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이대로 사는 게 너무 막막하고 암담하다며. 그건 힘드니까 그냥 한 소리였지. 그리고 그런 일 있었으면 빚부터 갚고 바로 찾아와서 해명을 할 것이지. 20년 만에 나타난 건 무슨 경우야? 내가 여태껏 독수공방하며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 다시 받아줄 거라 기대했던 거야? 그런 건 기대하지도 않았어.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길 바랄 뿐이었지. 하지만 현철이 그 자식이랑 살고 있을 줄은 몰랐어. 그놈은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내 마음이야.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 관여할 자격 없어. 그 자식이랑 헤어져. 부탁할게. 밑도 끝도 없이 헤어지라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해. 그리고 오늘 재워주는 건 예정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 남편의 한때 절친이었으니 아량을 베푸는 거야. 내일 되면 우린 다시 남남이 되는 거야. 앞으로는 찾아오지도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마. 그놈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그래. 그거 말해주러 왔어. 알아듣게 얘기를 해. 내가 빚을 떠안았을 때 마치 구세주처럼 현철이가 등장하더라고. 자기가 가진 돈 전부 끌어모아서 빚 일부를 갚아주겠대.
그때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더라. 얼른 갚겠다고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무릎까지 꿇었지. 그리고 현철이가 해외에 일자리 하나를 소개시켜줬어. 한국에서 돈 버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면서 거기서 딱 3년만 고생해서 돈 벌면 빚을 전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직접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주더라. 근데 그곳에서 일한 지 며칠 만에 내가 소개받은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 여권도 신분증도 돈도 죄다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짝을 잃어서 생활하고 감시하는 바람에 도망갈 수도 없었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제대로 꼬이기 시작했던 거야. 믿었던 현철이 그놈한테 완전히 배신당해버린 거지. 그게 내 남편 탓이라고 할 수 있어? 현철 씨는 그저 친구 빚을 대신 갚아줬고 순수하게 일자리 소개시켜준 거잖아. 그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거기서 일하면서 10원 하나도 받은 적이 없었어. 죄다 현철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지. 약속한 3년이 지나도 나한테 돌아온 돈은 하나도 없었고 현철이는 내가 빚진 돈 그 이상을 착취해갔어. 이자라고 하면서 2배 이상의 돈을 요구했지. 이미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 그놈은 그걸 노렸던 거야. 나중엔 그냥 체념하게 되더라. 내 인생 나 스스로 망쳤다 생각하고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거기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싶었는데 현철이 그놈이 한 짓을 알게 됐어. 알고 보니까 애초에 내가 사기를 당한 게 현철이 그놈 짓이었던 거야. 이사장이랑 현철이 둘이 아주 절친한 사이더라고. 이사장이 나한테 접근했던 것도 현철이 짓이었고 미끼를 물게 만든 것도 현철이 짓이었어. 둘이 2인조로 합작해서 이곳저곳 사기를 치고 다녔던 거야. 거짓말하지 마. 내 남편은 사기칠 사람도 아니고 그런 범죄에 연루될 사람도 아니야. 지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을 왜 사기꾼 취급해? 난 그놈 때문에 범죄에 연루됐어. 경찰 조사까지 받을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줄 알아? 목숨 걸고 왔어. 두들겨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 그놈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알아? 나를 멍청한 놈 취급해도 좋고 다신 안 본다고 해도 받아들일게. 하지만 단 한 번만 내 말 좀 믿어주라. 그놈이랑 계속 붙어 살면 너도 위험해. 그놈이 얼마나 악독한 놈인데 분명 너까지 큰일 치르게 될 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 사람이랑 10년을 붙어 살았고 단 한순간도 그 사람 의심한 적 없어. 아무렴 부부인데 내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당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 범죄자든 당신이 관여할 바 아니고 우리 둘의 문제야. 내가 알아서 판단할 거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리고 난 그 사람 믿어. 그 흔한 거짓말 한 번 한 적 없었던 사람이고 날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잠시 힘들다고 와이프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누구랑은 달라. 알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버린 거. 이것 또한 내 탓이고 내 잘못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 내 주제에 누굴 탓하겠어. 나 스스로 그 덫에 걸려든 걸. 하지만 지연아, 나는 너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길 바라는 거야. 이런 말을 내가 하는 건 정말 웃기지만 그놈 절대로 믿지 마. 그렇게 그 사람은 2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나서는 혼란만 주고 떠났어요. 20년 전 그날 그렇게 떠난 것처럼 이번에도 밤중에 몰래 나갔더라고요. 식탁에는 허름한 수첩과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지폐가 터질 듯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첩을 열어보니 그동안 기록해놓은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들을 천천히 읽어봤죠.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지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남편이 내 전 남편을 사기치고 등쳐먹은 사람이라는 게 믿고 싶지 않았고 눈과 귀를 막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천사 같은 내 남편의 민낯이 담겨 있었어요.
만약 그 사람 말이 맞다면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내 남편이야말로 욕도 하지 못하는 순진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해맑은 표정으로 출장에서 돌아와 제가 생각나서 샀다며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우리 여보 혼자 있느라 많이 외로웠지? 늦어서 미안해. 일이 좀 많았거든. 당신 꽃 좋아하잖아. 이거 안방에 꽂아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샀어. 당신 노란 꽃 좋아한다고 일부러 노란 것만 모아서 샀는데 괜찮지? 이렇게 다정하고 예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범죄자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 묘한 찝찝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마냥 반길 순 없었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걸. 좋은 모습만 보고 살았으면 이렇게 마음이 힘겹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제대로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뭔가가 떠오른 저는 핸드폰으로 SNS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전 와이프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죠. 그 사람이라면 내 남편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해줄 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지만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남편의 SNS를 뒤져 지인의 계정을 쭉 훑다 보니 익숙한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요. 전 와이프의 이름을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성이 굉장히 특이했거든요. 그 계정으로 들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당신의 전 남편과 같이 살고 있다.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했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답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초스피드로 그 여자와 다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만나러 가는 내내 이게 맞나?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뒤돌아서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나자마자 절 알아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맞죠? 네, 제가 현철 씨 와이프 맞아요. 갑작스레 불러내서 죄송합니다. 언젠가 저를 부를 줄 알았어요. 네? 생각보다 늦게 연락하셨네요.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눈치챈 적 없어요? 뭘요? 그 자식의 실체에 대해서요. 재혼했다는 소리 듣고 기가 차더라고요. 지 주제 여자 꼬시는 능력은 출중했나 보죠. 뭘로 꼬시던가요? 재력? 다정함? 그거 다 연기예요. 저도 바쁜 사람이고 그놈 때문에 시간 잡아먹는 거 싫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놈이랑 될 수 있으면 빨리 갈라서요. 이혼을 하란 말씀이세요? 그쪽한텐 직업 뭐라고 하던가요? 사업가? 아님 회사원? 뭐 연구원? 사업한다고 했어요. 괜찮네요. 뭐 사업한다고 해야 출장도 별다른 변명 없이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자식 사람 등쳐먹으면서 연명하고 사는 놈이에요. 한마디로 사기꾼.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별탈 없이 사는 거지. 그놈이 이용하고 버린 사람만 한 트럭이 넘을걸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고 지금껏 아무 일도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놈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니까요. 뭐 이젠 그쪽을 만나서 진득하게 노후도 즐기며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버릇 어디 가겠어요? 돈 필요하면 또 어떤 사람 이용해 먹을까 호시탐탐 먹잇감만 찾고 있을걸요? 그 이사장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랑 둘이 완전 단짝인데 호영호재하면서 꽤 오랫동안 사기치고 다녔을걸요? 그럼 그쪽은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놈이 저한테 뒤집어 씌웠으니까요. 원래 비겁한 놈이에요. 하여간 위험할 땐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그놈 특기예요. 제가 그 자식 때문에 인생 제대로 망할 뻔했죠. 아니 글쎄 제 주민번호 신분증 훔쳐다가 사기치고 있더라니까요. 아무리 밑바닥 인생이라지만 지 와이프 신분으로 사기치고 다니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때 정말 정 떨어져서 바로 갈라섰어요.
맘 같아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는데 그나마 예정 봐서 참은 거예요. 그리고 그놈 고소하다가 나까지 사건에 휘말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 이놈의 정이 뭔지. 그래도 지금은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근황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그러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신기했어요. 와이프 몰래 그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치밀한 것도 능력이다 싶네요. 모두가 제 남편을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있었어요. 전 와이프는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둘이 나눈 대화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안에는 제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는지 처참하더라고요. 남들은 한 번뿐인 결혼 2번이나 했건만 둘 다 제가 잘못 선택한 거잖아요. 인생이 기구해도 이렇게 기구할 수가 있나 싶어 눈물이 쉴 새 없이 나왔네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냉정하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의 비밀을 알았어.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됐어. 그랬더니 당장 집에서 만나자고 하더니 달려오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표정은 왜 그러냐고 묻는 남편의 난처한 표정을 보니 혼란스러워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내 비밀이 뭔데? 말을 해야 알지. 대체 왜 그랬어? 제대로 좀 살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왜 나를 실망시키는 건데? 착취하고 여권도 뺏었다며, 감금도 했다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그런 적 없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나는 영대 그 자식 힘들다고 해서 도와준 것 뿐이야. 나 그 사람 이름 얘기한 적 없는데? 그거야 당신이랑 나 사이에 이야기할 사람이 그놈밖에 없으니까 짐작을 한 거지. 그놈이 당신 찾아왔어? 그거 다 헛소리야. 믿지 마. 괜히 피해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당신 뺏었다고 생각해서 분노하고 있다니까? 전 와이프한테도 죄다 뒤집어 씌웠다며? 당신 그 여자도 만났어?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나도 모르는 연락처를 당신이 어떻게 찾아냈어? 그 여자 미친 여자야. 정신이 좀 이상하다니까? 설마 그 여자 말 믿는 거 아니지? 발뺌할 생각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해줘. 우리 부부잖아. 부부끼리는 비밀이 없어야지. 내가 느끼는 혼란스러움을 당신이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할 거잖아. 이미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려서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난 그것부터가 기분이 좀 안 좋네. 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고 의심을 풀었어야지. 왜 전부인을 만나? 당신이 나라면 기분 좋겠어? 결백하다 이거지? 그래, 결백해. 여태껏 나랑 같이 살았으면서 아직도 나를 몰라? 내가 여태껏 당신 속상하게 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어? 아무리 주변에서 내 욕을 하고 뒷담화를 해도 당신 말은 나를 믿어줘야지. 어떻게 그 말을 홀랑 믿고 날 추궁할 수가 있어? 그럼 경찰서 가자. 거기서 당신이 결백하다는 증거 보여줘. 경찰서는 왜 가는데?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증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경찰서 가서 변명해. 당신이 정말 깨끗하면 못 갈 이유가 없잖아? 경찰서 같이 가면 내가 당신 믿어줄게. 진짜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가기 싫다면? 가기 싫으면 우리도 헤어져야지. 서로 실망을 했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어? 2번 이혼한 여자로 사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내 인생이야. 2번 이혼한 게 뭐가 어때서? 당신도 2번 이혼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 나는 남자고 당신 여자잖아. 비교 자체가 다르지. 지금 협박하는 거야? 그냥 얌전히 살자. 응? 여태껏 별탈 없이 잘 살았잖아. 내가 무슨 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해? 지금 우리 둘이 잘 살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 그리고 따지고 보면 당신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잖아.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가방, 살고 있는 집 전부 어떻게 마련했겠어? 누릴 땐 좋다고 받아먹더니
이제 와서 나더러 경찰서에 가자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지금 경찰서 가면 우리 둘 다 같은 신세야. 설마 내 신분증 도용했니? 전 부인한테 했던 것처럼 내 것도 이용해서 사기쳤어? 여보, 나 이제 당신한테 정착하고 싶어. 조용히 살고 싶어서 당신 선택한 거야. 난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도 같은 생각 아니었어? 왜 혼자만 빠져나가려고 그래? 당신은 이미 내 인생에 관여되어 있고 일심동체나 마찬가지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다 이거야? 내 전 남편한테 왜 그랬어? 당신이 사기치지만 않았어도 멀쩡한 인생이었어. 왜 사람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냐고? 그놈이 어렸을 적부터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얕봤는지 알아? 재수 없어서 혼을 좀 내주고 싶었지. 능력도 없는 게 욕심만 많아가지고 따지고 보면 걸려든 그놈 잘못 아니야?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 죄밖에 없어.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걸 어떡해. 당신을 좋아한 건 그놈이 아니라 내가 먼저야. 그놈이 가로챘다고.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이유야? 그래놓고 발 뻗고 잠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야? 이 서장이라는 놈이랑 한패라며? 둘이서 남 등쳐먹고 살았다며? 어떻게 그따위로 살 수가 있어? 그래놓고 임신을 하자고? 애 아빠가 될 자격이 당신한테 있다고 생각해? 배운 게 도둑질이라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걸 어떡하라고. 당신도 내가 살아온 인생 들어보면 마음이 바뀔 거야. 일단 앉아서 대화 좀 하자. 그 어떤 것도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어. 당신은 그냥 사기꾼이고 범죄자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신이라는 사람을 내 남편으로,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애 아빠로 존경할 수 없게 됐어. 그리고 경찰서 가서 모든 사실 털어놔. 그리고 죗값 받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죗값 받으면 당신도 공범된다고. 그냥 내가 공범 될게. 나도 내가 여태껏 받았던 거, 누렸던 거 전부 돌려내면 되잖아. 그게 쉬울 거라 생각해? 아니면 징역 살게. 됐어? 못하는 소리가 없네. 따지고 보면 난 잘못한 게 없어. 모든 건 각자의 선택이었거든. 나는 그냥 미끼만 던져줬을 뿐이고 모든 선택은 당사자들이 했을 뿐이야. 누가 욕심 부리래? 자기 주제에 맞게 소박하게 살 줄 알아야지. 그게 다 과한 욕심 때문이라고. 나는 그저 사람의 욕망을 툭 건드린 것뿐이고 내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도 똑같은 거 아닌가? 혼자 살기 외롭고 힘드니까 나한테 기댄 거잖아. 결국엔 당신도 편하게 살자고 날 선택한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전부 양심적으로 사는 줄 알지? 가만 보면 당신 이상한 정의감에 빠져 있더라. 일단 마음 진정시키고 얘기 좀 하자. 우리가 쉽게 헤어질 사이는 아니잖아. 그리고 와이프라면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전부 포용하고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니고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꼼수 좀 부린 거잖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이상한 논리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인 걸까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며 끊임없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경찰서라는 말에 돌변한 남편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여기까지구나 싶었네요. 왜 저는 여태껏 그 사람을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친밀해도 남편인데, 항상 붙어 살던 사람인데, 사업이 아니라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사실을 여태껏 몰랐던 게 스스로 한심하더라고요. 어쨌든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런 식으로 남편과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헤어지기까지 참 힘들었네요. 저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끝내는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 테니 한 번만 믿어달라는 그 사람의 모습에 살짝 마음이 흔들렸으나 여태껏 한 짓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끝내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받은 수첩과 돈은 도로 돌려줬어요.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죠. 이 수첩으로 경찰서에 신고해. 증거가 될 거야. 그리고 이 돈도 돌려줄게. 여태껏 목숨 걸고 한 푼 두 푼 모은 거잖아. 이걸로 새 출발하는 데 써. 원한다면 변호사 고용해도 좋고 인터넷에 고발해도 파급력이 있을 거야. 못난 사람이라 미안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돈은 돌려받을 수 없어. 이건 너를 위해서 모았거든. 그동안 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거 이 돈으로 보상할 순 없겠지만 이 방법밖엔 없는 것 같더라. 당신이나 나나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됐는진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괜찮은 인생 살아야지. 그날 저희는 20년 전의 추억을 조심스레 꺼내봤어요. 아직은 풀지 못한 앙금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무사하게 돌아봤다는 것, 그때 떠난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비록 2번의 아픔을 겪게 됐지만 한 번 겪었으니 2번이 뭐 어렵나.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지 하며 쿨하게 넘기니까 뭐 나름대로 버틸만 하더라고요. 인생 경험으로 치면은 저도 이제 명함 정도는 내밀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사기꾼 그놈은 조사를 받게 됐어요. 전 남편이 피해자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고소를 하기로 했나 봐요. 초호화 변호사를 써가며 자신을 변호하던 그놈도 다수의 피해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는지 초조해진 모양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잖아요. 제대로 된 대가를 치렀으면 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게요. 잃는 게 있는 만큼 얻는 게 있잖아요. 이 경험으로 인해 분명 배운 것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도 이혼도 재혼도 전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요리도 해먹고 취미생활하며 나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삶도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오늘도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하루하루 무탈한 날을 보낼 때마다 안도감을 느끼네요. 여러분들도 무탈한 하루 보내시고 별탈 없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